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희 야유 부동산이 매물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곳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덕은지구 아파트 전세 현황에 이어 오늘은 업무 지역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지식산업센터로 가장 먼저 분양한 이 리버워크는요, 가장 가성비 좋은 가격인 900만원대로 분양을 했고, 상업시설인 위프라임 트윈타워 같은 경우는 약 1100만원대로 2019년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위프라임 트윈타워는 스타벅스 입점이 확정되었고 바로 이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야유 부동산이 여기쯤에 있고요. 위프라임은 현재 입주 시작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약 3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65개의 사무실이 동시에 풀리면서 초기 임대료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입주장에서는 부동산 상승기라도 동시에 물량이 채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고금리에 부동산 한파가 들이닥친 시장이라서요. 수분양자들의 고충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입주 중인 이프라임의 임대료는 전용 7만원에서 10만원대 사이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지금의 7, 8만원대 임대료를 가지고는 대출금리 5, 6%를 지불하고 나면 수익률이 제로인 상태인데요. 거기다 계약갱신의 경우 5%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는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사무실도 포함되는데요. 이로 인해 쉽게 임대료를 낮춰서 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규제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서 장사가 좀 잘 되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자리 잡은 상권을 내보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잡기 위한 보호법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난 곳이 경리단길이나 성수동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전세가 폭등을 가져왔고 사업자가 있는 중소형 사무실까지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이 법이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신도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 규제를 모든 지역에 적용할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입주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서 내고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알아서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 규제가 하나 생기면 그에 따른 폐해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잡기 위해 이렇게 획일적인 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손본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인지라 여소야대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요. 24년 국회의원 선거철에나 다시 나올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리버워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장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직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때 입주 시 치러야 할 고금리는 실입주 기업이든 임대를 줄 사정이 있는 수분양자 모두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요. 원래 지산의 분양 목적은 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저금리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올해부터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요.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누구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핵폭탄을 맞고 있고 한국은 바로 직격탄입니다. 킹달러의 상승세는 멈췄지만 미국은 여전히 풍부한 자금이 시장에 돌고 있고 소비력이나 고용 지표가 높다 보니 물가가 잡히지를 않는데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7.4%가 나오자 미국의 증시도 금요일 하락 마감을 했지만 기대해 볼 내용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도 현재의 금리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텐데요. 내년 1월 중진공 자금 신청이 있는 1월은 거의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서둘러서 내년 운영자금 확보가 시급한데요. 지산 입주 시에도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연말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기업들의 대출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유동성 자금 중에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단기 순이익이 좋거나 전체 매출액이 높아도 무조건 유동성 자금, 즉 현금 흐름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세무사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대표님들의 재무제표가 잘 나와서 내년 신용 등급도 최소 트리플 B 또는 A나 더블 A를 받으시길 기원 드리고요. 저도 법인을 운영했을 때 신용 등급 최고는 더블 B가 최고의 성적이었는데요. 중진공 자금이나 기보 신보의 자금을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업력이 짧은 법인이라도 더블 B 정도만 받으시면 큰 무리 없이 운전자금 1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요. R&D 자금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 50억 이하의 기업들은 보통 연초에 운전자금으로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 다 두드리고 나면 보통 3억 정도는 자금 확보가 가능할 거고요. 제조업의 경우 시설자금 신청 시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덕운지구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일반 운전자금만 신청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향동 오블럭 GL 메트로시티 제조업 입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내년 1월 신청해 보시는 서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허나 각종 등록증에 스펙이 있으면 평가 점수 0.5에서 1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투자자였다면 실입주 기업들보다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신데요. 고금리 리스크, 공실 리스크, 수익률 저하 이 세 가지의 고민이 가장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를 치시고 잔금을 준비하시려면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보시고 자금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대출을 잘 받는 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임대를 빨리 맞춰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임대료를 높이 빼려고 하는 건 진짜 안 되고요. 지금은 절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금리를 감당하려면 빠르게 임대를 맞추는 게 역시 관건인데 남들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임차는 보통 한 달에 10% 정도씩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는 추천 팁을 좀 드리자면 사무실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신다든가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시거나 그 외에 마루바닥 등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빨리 나갑니다. 내가 가진 호실이 타 호실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면 인테리어 조건을 거시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외에도 임차인과 계약 조건 시 조금 더 유리한 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담 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올해 봄, 여름에 나오던 시세로는 현재 거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프리미엄으로 내놓기 싫으시다면 5년 이상 가져간다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금리나 공실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던져야 하는데요. 입주 장대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도저도 안 돼서 잔금을 치고 매도 타이밍을 봐야 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리버워크가 23년 3월부터 입주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입주가 들어온 후에 가을부터 24년 상반기 이내가 적기라고 봅니다. 24년 6월 GL 메트로시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4년 2, 3월부터 물량이 또 쏟아집니다. 이때를 놓치면 길게 보고 존버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덕은지구는 업무 지역에 오피스 포함해서 약 4,500실에서 5,000실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기마다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지산의 입주 연도가 그나마 달라서 다행이긴 하고요. 실입주 기업들이 분양받은 물량이 있어서 공실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봐야 합니다. 덕운지구는 중소형 미니 신도시로 도시 성장기는 5년, 성숙기는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는 2031년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리버워크 분양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분양가였습니다. 성장기 이후에는 지금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가 없고 투자란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이 언제부터 단타의 시장이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만 단타로 접근하면 큰 코 다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고금리로 공실로 부동산 하락장을 맞이한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견딜만 하시다면 존버를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던져야 하겠지만요.
다만 지금 시점에 던져야 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던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덕은지구는 대장 홍대선이 확정된 지역이고요. 역사의 위치에 따라 리버워크 지상과는 거리가 1km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거기다 한강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덕은지구 참 좋죠. 배산 임수의 명당 포지션을 가진 덕은지구의 현재 가치는 입주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날아오를 지역입니다. 강 건너 가양에 들어올 제2의 킨텍스몰과 업무용 단지들의 예상 분양가는 이미 2,500 이상 떠돌고 있는 분양가입니다. 가양 CJ몰 부지가 내년 중에 분양하게 된다면 5년 뒤에 덕은지구의 가치는 더 빛날 것이고요. 상암에 입주한 방송국들 관련한 업체들이 너무 비싼 고가 임대료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동이 덕은지구로 오게 될 것입니다. 리버워크 지사는 통층 임대도 가능해서요. 현재 저도 통층을 임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9호선 가양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입성할 테고 현재도 7726번 버스가요. 6호선 상암 DMC역을 직선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약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상암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더 들어와야 해서 서울시와 고양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가양역을 갈 수 있는 버스 노선과 DMC를 갈 수 있는 노선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재도 입주민들이 매일매일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은지구 하면 난지 재생물센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지만요. 이 부분은 25년까지 지하화되고 지상은 공원화가 되는 구상이 서울시와 추진되고 있어서요. 5년 정도 기다리시면 덕은지구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가 됩니다. 리버워크 도면 관련 평수라든가 매수 및 통임대 상담은 바쁘신 기업 대표님들은 문의 주시면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지상 관련해서 스페셜하게 일처리 잘 해드리고요. 베스트 파트너십으로 야요가 함께 기업 대표님들과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이프라임 트윈타워. 스타벅스 입점되는 건물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주차 편하고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이프라임 트윈타워 저렴한 소형 사무실 찾으시는 분들은요. 전문 상담자가 빠르게 임대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야요 부동산이 매물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곳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매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GL 메트로시티도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매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또 아파트 관련된 매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매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매물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물 의뢰하기 누르시면 여기서 구하기를 누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물건을 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하기와 내놓기를 작성해 주시면 특별히 수수료 반값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실 때 홈페이지 보고 매물을 내놓았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반값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준비 많이 해서 오픈했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삼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감사스마일 유튜버 분하고 또 함께 공동 방송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사스마일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오는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